뭐 지역 활성화 좀 경제 좀 살리고 싶어서 저희들도 지금 새로 오픈했는데 좀 기업에 발전할 수 있게 좀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 시가 좀 작다 보니까 네. 인구도 적고 인구도 적고. 아무래도 활성화가 좀 덜 되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인구 문제. 인구가 많아야 활성화 될 거 아니야, 뭐 하다못해. 인구를 좀 늘리는 그렇지요. 방법도 생각.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시장에 뭐 대책이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고 삼척이 정말 깨끗한 관광도시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시민들이 저기 이제 놓고 저기 시장님한테 놓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문을 활짝 이렇게 오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평택 예. 거기서 우리 삼척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어떻게 빨리 완공 좀 하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 제설 작업 겨울철에 눈 왔을 때 그런 걸 좀 잘 이렇게 잘해주면 고맙죠.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조금 더 해서 축제나 그런 행사가 많아지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삼척 5분리에 사는데요. 도시가스가 그 앞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도시가스가 5분리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스를 좀 쓰게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앞으로 그런 거를 잘해줬으면 하는, 당장 코앞에 닥친 게 우리 어려운 현실이니까 그걸 잘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국민으로서 바람이죠. 이렇게 가보면 이 구성이 너무 쓸쓸해.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전통 있는 구성군인데 그렇죠. 너무 쓸쓸해요. 발전이 되고 좀 건물들이 좀 많이 더 들어서고 그래야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좀 정착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사회적으로 네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찾아내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 아무튼 그런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오래 일할 수 있게 그런 노인 일자리 같은 것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사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개월 정도 됐어요. 여기가 관광객들이 오기 약간 교통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통이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전에 하실 때도 열심히 잘하셨어요. 열심히 잘하셨고 초심을 잃지 않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어요. 금강산 관광 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게 완전 중단되면서 점점 더 경기가 나빠지는 거지. 어쩔 수가 없지. 운동을 좀 잘 이끌어 주시면 네. 임기 내에 자기가 군수님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를 다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게 소원. 네. 다니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늘 임대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하더라고요. 꼭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불편하신 분,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이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긴 해요. 사실은. 예, 시민들이 와서 마음 놓고 차를 좀 대놓고 좀 이렇게 시장도 보고 상가도 좀 들려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 시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시사반장에서는 민서 8기 출범에 맞춰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모셔가지고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연속해서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삼척시와 고성군의 민선 8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 지방자치단체장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상수 삼척시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한명준 고성군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 다들 일정이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선거 이후에 7월 1일 민선 8기 출범까지
다들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지 그거 한 가지씩 일단 소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 시장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특별한 건 없고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민원이 평상시보다 몇 배 더 발생이 됐습니다. 네. 또 그러한 점들이 좀 특이하게 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예. 전 민선 7기 때에 비해서 예. 시에 찾아와서 예. 제기하는 민원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민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 배경,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뭐 네. 민선 7기에 대해서는 거론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 군수님께도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6월 1일 선거가 끝나고 네. 사실 좀 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쉴 시간이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업무에 바로 복귀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 6월 달 중에 한번 좀 휴가도 좀 내보고 싶고 그랬는데, 바로 그 도미체전이 좀 준비돼 있어가지고, 그걸 57회 강원도미체전을 이제 4일간 치르면서 좀 여러 일들을 좀 복잡하게 좀 진행했고, 또 이어서 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또 열리고, 미스 강원 선발대회가 또 열리고,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이제 업무 정지를 하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업무 보고도 받고 그러더라고. 쉴 시간이 없이 좀 지나간 게 너무 좀 피곤하고 힘들다. 다음에 어떤 이런 것을 좀 텀을 둬가지고 좀 그 쉼의 어떤 공간을 좀 주면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수위원회를 지금 이번에 좀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인수위원회라고 하면 이제 바뀐 경우에 이제 활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가동을 시켰어요. 그걸 선거 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그러니까 뭐 공약서부터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민원서부터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런 것이 선거가 끝나면 일체 다 그냥 아웃이 되는 거죠. 전혀 이제 그건 그 전의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로 들어가는데 요번에 그거는 정말 잘 가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공약으로 내비쳤던 거, 그러면 이제 그 공약이 변화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다 포듬을 수 있었고, 또 뭐 제안사항이라든가 뭐 민원, 뭐 이런 것까지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업무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고 진행할 수 있게 그 20일간의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참 해볼만 했고 아주 잘했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다시피 이 국민들이 우리 한 군수님에 대한 그 지지와 성원, 7기 때처럼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국민들의 지지가 꽤 높은 것 같은데, 자, 비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 스타일이 그렇고, 그리고 또 주민을 이제 섬겨야지 하는 이제 그런 마음, 뭐 그런 거 가지고 좀 진행을 했고요. 주민들은 사실 큰 거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분류하면 이제 경제와 복지. 그 다음에 어떻게 따뜻하게 우리 주민들을 대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외로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좀 만족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내가 성실껏 해주면 그건 좀 그분의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한 군수님께서는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이시는 그 이유를 주민 밀착형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박 시장님, 그 최근에 아까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그 민원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시민들이 이 박 시장님께 바라고 또 해결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가깝게 느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원의 숫자가 증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박 시장님께서는 그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약으로 시장의 집무 공간도 이전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예.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집무실을 예, 예. 1층으로 옮기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 예. 삼척 시청 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1층으로 좀 옮기면 어떻겠냐고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한번 예. 검토를 좀 해봐 달라고 아,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요즘 그걸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그리 쉽지가 않네요.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시민들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이라도 네.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네. 민원실에 예. 제 책상을 한 곳에 잘 좀 놔주면은 제가 민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런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박 시장님께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에 출근 전에 루틴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말하자면 소통의 일환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 행하시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잠깐 그 일정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그 7월 1일 취임식 때도 예전과 다름없이 네. 아침에 제가 눈 떠지면 나가는 곳이 있어서 시민들 만날 곳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마 고성도 똑같을 겁니다. 네, 네, 네. 입판장에부터 나갑니다. 입판이 5시부터 시작되죠. 네. 그럼 그분들 만나고 또 농민들 만나고 또 근로자들 또한 상인들 그리고 또 아침 운동을 즐기는 분들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애환과 고견을 예. 청취하면서 하루를 열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미 소통을 실천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더 이 소통이 원활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스몰 토크는 이만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민서 8기의 두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원도는 내년 6월부터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지위도 부여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이제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다른 지역보다도 또 크게 있을 것 같고 또 준비하셔야 될 내용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특별자치도라고 한다면 이제 제주도가 지금 되어 있고 이제 제주도라고 한다면 관광은 있지만 아직 그 육지에 비해서 좀 낙후돼 있다라는 것을 좀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별자치도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강원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라는 이제 그 장점을 좀 따게 됐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23가지 어떤 법령을 읽어봤는데 네네. 좀 포괄적이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어가면서 위임 사항을 좀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회를 통과한 특별자치도법 이거를 예, 이제 검토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사항들을 위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뭐 군사보호 지역이라든가 뭐 생태 1등급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 고성 같은 경우 83%가 산림입니다. 네. 손 못 대죠. 웬만하면 손 못 대고 또 절대 농지가 또 너무 많아서 예. 사실은 조금 평지를 쓰려 그러면 그것도 또 규제 대상이 되고 이제 이런 각종 규제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좀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래도 좀 제한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게 특별자치도가 되고, 네. 그 위임 사항의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이 당겨지고, 도에서도 뭐 막
그냥 개발하라고는 안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설정하고 네. 그러한 부분에서 협의적으로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진다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네. 우리 고성이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 없습니다. 네. 특히나 뭐 전방 지역, 그다음에 이제 군사 시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석호 같은 경우들 뭐 해가지고 정말 그 많은 부분들이 잠재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 것이 다 이제 묶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그 특례 조항이 만들어진다면 네.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인적 자원도 지역 인재 선발도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사람이 곧 뭐 재산이라고 그런 부분도 잘 연결이 된다면 우리 고성아이라 강원도가 커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고 군사나 환경 그다음에 저기 산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가져갈 때 우리 고성의 미래는 밝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고성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 삼척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삼척시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뭐 LNG 생산 기지도 있고요. 또 수소 도시를 이제 미래 비전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술이나 이 규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저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이런 비전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신경 써야 될 규제 또 무엇이고 그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 또 어떠한 계획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삼척시는 그 액화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지난 2020년 7월에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업 유치라든가 규제로부터 예전보다는 자유로운 점이 있죠. 예. 우선은 이러한 정책적 결과를 잘 활용해서 수소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네. 여기에 삼척시가 향후에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예. 해결해야 할 규제 역시 경제와 산업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예.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강원도에 2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개 조문에는 규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도지사님과 함께 특별자치도의 삼척 발전을 위해서 풀어야 할 각종 규제에 대한 규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박 시장님께서는 저 5대 공약을 후보 시절에 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대 공약을 통해서 삼척을 액화 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 수소 도시를 통해서 삼척이 강원도 최초의 탄소 제로 도시가 된다면 뭐 더 없이 바랄 나위 없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액화 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라고 하는 거 이제 공약에서는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그런 도시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우선 국내 수소 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네. 저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법적 제도와 투자 유치로 구분해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예. 먼저 일명 수소법이라고 불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법안 자체도 구체적인 내용을 또한 담고 있지 않아서 기업의 투자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희소식이 전해졌죠. 지난 5월 말 국회에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에 발맞춰서 국내에서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을 방문해서 예. 협약을 하면서 삼척 경제 미래 예. 밑거름을 그려볼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 시장님께서 밝히시는 수소 도시로서의 삼척의 큰 그림은 일단 수소 관련 기업체를 삼척에 많이 유치를 하겠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게 뭐 제목은 수소도시지만 사실은 경제발전계획이나 산업발전계획, 인구유입계획 이거하고 다 연동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민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많은 기업체를 만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군수님께 여쭤볼게요. 고성군은 이 접경 지역이고 또 아까 영상에서 어느 주민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고성군의 경제가 이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됐을 때하고 그 이후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 정부의 대북관이랄지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의 이제 뭐 북한 관련 관계가 또 경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우리가 전제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저는 이제 7대 후반부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를 남북 관계에 어떤 이제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예. 뛰었습니다. 많은 좀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국내 사정도 물론 국내 사정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3국을 통한 어떤 교류도 전혀 이루어지질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러시아나 중국 쪽을 통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연결 통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제일 좀 아쉬운 부분에 속해 있으니까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랄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방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용인되는 부분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열심히 뛰었는데 좀 그때 느낌, 그다음에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는 이제 안 됐지만 코로나가 잠식되면 충분히 할 일이 많다. 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네. 그것과 연계돼서 뭐 스포츠 교류나 예. 뭐 작은 단위의 어떤 학생 교류나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물을 트고 예. 그 정 안 되면 삼국을 통한 이제 물꼬라도 트면서 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교두보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은 좀 선도적으로 좀 나서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해법은 보이는데 해법에 다가갈 길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답답함 이런 거를 지금 피력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경제를 말하자면 대북 관계에서 자유롭게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대안 모색 뭐 이런 것도 많이 바라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북 관련 관계가 좋아져서 남북교류 협력이 강화돼서 고성군이 옛날에 그 전성기를 되찾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대안으로서 뭔가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대안 뭐 이런 걸 좀 만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관은 어떤 걸로? 제가 사실은 이제 2년 근무를 하면서 그 투자 유치 2조 7천억을 받았습니다. 9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MOU 체결 전 단계 사업도 한 2-3건이 있었고요. 네. 우리 고성군에서 조 단위가 이야기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그게 뭐냐면 이제 고속도로가 놓이고 철도가 놓인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이제 아주 안 좋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고성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새로움을 발견하고 몰려들기 시작했죠. 네. 그런 것들은 우리 고성의 앞날에 어떤 방향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우리 국민들과 같이 어떻게 손잡고 나가냐에 따라서 고성군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대북 관계에서도 그 이후에 어떤 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될지라도 이제 우리 내부의 한국의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상황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아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경제의 변화, 그건 좀 꼭 가져오고 싶습니다. 예. 이제 뭐 커다란 강원도의 변화와 관련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것에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봤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시장님과 군수님께서 이 후보 시절에 내세우셨던 공약과 관련해서 이거를 또 어떻게 구체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 좀 자세한 부분, 세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지난 선거를 통해서 철도와 고속도로 조기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철도나 고속도로 건설 위해서는 이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줘야 이게 가능하겠죠. 정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이 공약이 실천되기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정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삼척 제천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에 관련해서 양방향 동시 착공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KTX 삼척 연장 이거를 말씀해 주신 우리 박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현재 그 삼척을 비롯한 강원 남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는 동서고속도로가 유일합니다. 네. 지금 미개통 구간인 영월 삼척 구간은 지난해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조기 개통을 위해서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방향 착공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입니다. 예. 이 사업비가 4조 9천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에 소속된 자치단체들과 함께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고요. 두 번째로 KTX 삼척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노선보다는 대체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근데 기존 노선, 지금 대체 노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기존 노선을 버리고 노선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건데요. 그 뭐 효과나 그 이유 뭐 이런 거는 잠깐 설명을 좀 추가해서 부탁드릴까요? 예, 기존 노선은 고속으로 고속이 되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고속이 가능한 노선을 예. 노선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겁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위해서는 기존의 노선이 아니라 다른 노선으로 시간 단축 노선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게 삼척시한테 커다란 도움이 될 거니까 그 방향으로 추진하시고 필요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 예. 그런데 이게 정부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요. 여기도 급하고 저기도 급하고 하다 보니까 뭐 달라는 데는 많고 줄 수 있는 돈은 적고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호소하고 설득을 해서 더 많이 가져오느냐 이런 싸움이 돼버리고 말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 그리고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 사업을 공약을 하셨어요. 이 관련해서 이 조기 완공을 위한 계획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계시는지 예. 뭐 완성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커다란 틀에서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동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강원도 6개 시군 중에 고성군만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나서 건설된 시나 군의 발전 속도가 달라지는 걸 좀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희 고성은 이제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냥 안주하는 정도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군수가 돼가지고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해 고속도로를 평화 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국회하고 세종시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도에도 뛰어다니는데 도에서는 크게 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예. 이제 동해시 쪽에 많이 세종시 쪽에 많이 이제 다니면서 그것의 어떤 타당성을 이제 그러니까 세종시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거길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속초까지 올 때 이미 우리가 흙까지 내주면서 이걸 그때 기본 계획이 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도 없어지고 이건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그 전과 달라져서 이미 국도 가지고는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철도가 놓이고 이제 북쪽과의 관계 설정이 성립되는 그 순간에 다시 시작하면 너무 느리다. 네. 지금 시작할 때다.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그 첫 이야기가 들어온 게 뭐냐면 이제 강원도에서 3순위니까 1순위 해가지고 와라. 되겠어요? 예. 안 되죠, 그거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의 타당성과 어떤 노선의 어떤 그 제한성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뭐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그 결과 뭐 2차 5개년 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것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두드리다 보면 열리더라. 이게 마찬가지다. 지금 일반 사업으로 돼 있는데 중점 사업으로 넘어가야지만 이제 삽을 뜰 수 있는데 네. 이것 또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그것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결과를 갖고 좀 열심히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는 오히려 27년까지 준공을 이제 계획하고 909 우리 제진역에서 송포지까지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주민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정부도 그 전 정부의 계획에 어떤 힘만 얹어준다면 그냥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철도만 놓여가지고는 또 효과가 없을 것이다. 우리 고속도로가 놓여서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우리 지역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주 혈맥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 이번 8기 민선에서는 꼭 그걸 좀 이루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 이런 시간을 가졌을 때요. 그 강릉시장님하고 속초시장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하지 말고 협력해가지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한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다 보면 이게 강원도 내에서 1, 2, 3위 경쟁을 붙이면 이게 상생이 될까, 경쟁 구도로 다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또 우려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군수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해법이 있을까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자료를 봤을 때 타당성, BC 분석을 한 거 보니까 제일 높아요, 여기가. 어디가요? 우리 고성 구간이 뭐 1순위가 그 철원 춘천간이고 2순위가 삼척에서 저쪽
어디 영월 쪽인가 제천, 삼척 영월, 제천. 영월 제천 예, 그쪽 예. 구간이고 우리가 3순위인데 우리가 예. 제일 높더라고요. 예비 타당성 그 분석 결과가. 예. 근데 우리가 조용히 있으니까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걸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네. 또 지금 우리가 1년에 1,000만 이상 관광객이 밀려오고 그러는데 이 시설들이 이걸 수용을 못 합니다, 지금. 이 예. 도로들이. 그러면 이건 뭔가 순위의 어떤 목소리 큰 데서 가져간 거지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예, 예. 사실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시장님, 군수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자, 연결이 됐어요. 그 영월, 삼척, 제천 도로 문제, 그다음에 이 고속도로 연결 문제, 이것도 이 경쟁 우선순위에서 예산 확보에서 경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딱 사업에 똑같이 걸리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그냥 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박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예. 경쟁보다는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순위 결정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고성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그 빚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딸릴 게 없는데 밀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제가 도연사선을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어떻든 우리가 경쟁 의식을 버리고 영동 지역에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하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박 시장님께서는 저런 안을 주셨는데 군수님은 어떠세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저도 이제 9년 8년을 했는데 9년 8년 하면서 이제 저쪽 경기도 경상도나 전라도 쪽을 내려가 보면 무슨 도로 사업이든 뭐든 계속 하고 있어요. 이쪽 저쪽에서 막 벌려지고 그러는데 강원도에 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이제 그런 직위도 가지고 있고 우리 강원도가 기본적으로 변화를 하려면 그런 기간 산업부터 좀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어느 사업 하나를 다 끝내고 어느 사업을 하나 하면 늦습니다, 이것이. 그 사업들을 동시에 벌리면서 예산의 어떤 배정의 적절성을 가지고 간다면 힘들지 않게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도 이 거리가 짧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크게 같이 한다 그래서 삼척에 일이 진행이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요. 이 동해안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시라면 누구나 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개발 사업 계획에 들어가는 이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두 분께서도 지난 선거를 통해서 이 관광지 개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어떤 계획이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많은 분들께서 그 구체화되는 과정, 내용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대규모 투자들이 지금 막 밀려오고 있고, 의향을 비춘 이제 부분도 있고, 그 중에 몇 개는 벌써 이제 땅을 확보한 상태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MOU 체결이 이제 들어간 상태고, 그 시설들이 사실 미약합니다. 지금은 그 관광객 오시는 분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빨리만 진행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심층수의 어떤 본 고장 같은 그런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그 해양 심층수 산업 단지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 고성군이 유일하고 이제 그런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1차 단지가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산업 단지를 지금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그 논을 이제 전환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 허가받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그것도 뭐 특별자치도가 되면 좀 수월성이 좀 있으리라고 보고 이제 그런 생산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치유와 힐링이 가능한 예. 그 심층수의 어떤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 탈라스테라피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고성에 와서 힐링하면서 치유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6차 산업까지 이제 연결성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심층수의 어떤 본고장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키워갈 필요가 있다. 거기에 뭐 일자리도 꽤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 지금 뭐 크게 지금 와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한 10만 평 규모로 한번 좀 소금과 물을 좀 생산하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생겨났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면 우리 고성군의 어떤 기본 틀을 바꾸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했던 건데 우리 고성군이 직접 나서 가지고 유럽 연합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수련회를 우리 고성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예. 정부나 이런 데서 뭐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 호텔이 새로 지어진 호텔에서 묵으면서 수련회 2박 3일을 하는 동안 너무 만족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네. 자기네는 부산하고 제주도만 가는데 이렇게 진주 같은 고성군이 있다는 게 참 너무 참 좋다. 예. 이 사람들이 자연을 보는 눈은 우리하고 좀 달랐습니다. 네. 그 원래의 그 모습, 그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줬고 이제 뭐 농업에 대해서도 농업과 그다음에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됐고 그랬는데 그분들하고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관계 설정을 하고 우리가 그 관광 산업을 이제 여러 가지를 키워 나가는데 기본 틀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관광의 어떤 이제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 틀로 가져가자 이렇게 아주 지금 관광의 개념을 그렇게 새로운 길로 또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광에 관한 계획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속초도 똑같이 추진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좀 중복되는 것 같고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심층수를 이용한 치유와 휴식 관광 이거는 뭐 독특한 독창성을 갖고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개발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박 시장님께도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선 8개 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빈집과 폐교를 리조트화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예. 또한 삼척의 현안 중에 하나인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팰리스 호텔을 팰리스 호텔의 재개발을 제가 또한 공약을 했습니다. 예. 지금 삼척은 솔비치를 유치해서 삼척 해변에 기적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숙박 시설을 조성해서 찾고 싶은 삼척을 만들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예. 특히 그 체류용 관광을 위해서는 해양으로 이어지는 내륙 관광 인프라 확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면세점 유치와 가곡 유황온천 확대 등 삼척의 관광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예. 뭐 크게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 효과 봤다. 그래서 우리 리조트 개발 하겠다. 두 번째는 체류용 관광 관련해가지고 관련 아이템들을 좀 더 확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그 체류용 관광과 연결시켜가지고 폐광 지역에 이제 내국인 면세점 이것도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공약을 제시하셨을 때부터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게 저 폐광 지역의 내국인 면세점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 또 그 기대 효과가 그렇게 클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 전에 이 체리온 관광 연계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시민분들께 조금 설명을 보충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기 그 강원랜드가 처음에 그 강원랜드를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국민들이나 주민들께서 반신반의했죠. 지금 과연 잘 될 것인가. 그러나 갯장에 지금 발 디딜 틈 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국인 면세점 역시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다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의 기대 효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도 실패율이 적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패율이 적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성공합니다.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다. 예. 강한 자신감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 두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가 똑같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물가 치솟고 있고요. 이자율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소리는 더욱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 경제를 위한 대책 이거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경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부터 하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간 시민 여러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목소리가 역시 경제를 살려달라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네.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일자리는 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네. 청년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 경제도 함께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삼척 시민의 삼척 시장으로서 세일즈맨이 되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이 수소 도시 관련해서 이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발품 팔고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업 유치도 그 수소 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맥상통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또 다른 유형의 이제 기업일 수도 있죠. 예. 아직은 밝히시기는 그렇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 유치를 위해서 수소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한군수님께도 똑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지역에는 지금 눈에 딱 그 가시권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해양 심층수 관련 이제 산업을 잘 키워가는 것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만들어내고 뭐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반을 좀 다져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지금 시점이 어쨌든 그 도로와 철도가 놓이는 어떤 그런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2조 7천억이란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기까지는 또 많은 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제 뭐 쫓아가기도 하고 가서 그 회장님을 만나서 꼭 좀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끌어왔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좀 나오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은 농업과 어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과 어업이라는 게 한계 상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켜 나가냐에 따라서 경제의 어떤 여건도 바뀌어 나간다. 그다음에 특히 어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강원도하고 손을 잡고 연어 양식을 준비해 오고 있고 그 관련된 산업을 지금 하고자 지금 뭐 땅까지 다 보고 이제 이렇게 안 칩시다 하는 데까지 가 있고 덴마크 대사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원천 기술을 제공할 테니까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논의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투자자도 지금 뭐 잡았습니다. 그 기업을 잡았는데 거기서 뭐 테스트 베드를 부산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맥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가져가고 농산물도 이제 가공 유통 센터를 좀 지어서 그 농산물의 어떤 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그 기본 자산인 농업과 어업이 좀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업도 좀 변화를 가지면 그 잘 사는 주민, 그다음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한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참 특색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대부분 기업 유치가 이 전면에 대두되는 게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군수님께서는 이제 농업, 어업 이것을 1차 산업이 아니라 6차 산업으로 활성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특색 있는 답변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사반장을 시청해 주신 시민들 그리고 또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내지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한 군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4년이 주어졌습니다. 그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또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좀 뭐 사람만 좋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전 좀 신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같이 우리 고성군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상수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 8기 삼척 시장으로서 행정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가슴으로 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자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따뜻한 삼척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4년 힘든 여정이겠지만 오로지 저를 선택해 주시고 믿어주신 삼척 시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을 향해 희망찬 민선 8기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4년 삼척과 고성과 삼척의 비전을 함께 짚어본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저희 제작진이 직접 동해와 정선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뵙고 민선 8기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